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은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근대적 수준의 대통령을 몰아내고 구속시킨 대한민국에서 보좌진을 몸종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여왕 코스프레하는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쓰레기 좀 갖다 버려라, 그리고 변기 좀 살펴봐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알려지면서 갑질 의혹, 그러니까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좌진의 목소리가 나온 건데 강선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부인을 했어요. 해명을 내놨는데 이 해명마저도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듣기 좋은 내용은 아니죠. 다만 강선우 의원이 평소에는 좀 실력도 갖추고 있고 또 굉장히 예의 바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이런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좀 국민들께서 당황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또 뭐 보좌관이라든가 직원들과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또 국회에서의 어떤 행사 일정 등이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좀 부탁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만 가지고 비난하기에는 좀 이를 것 같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좀 소상하게 해명을 하고 그런 과정 등을 고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사실관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 후보자가 21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괴롭힘, 이른바 태움 방지법을 발의를 하면서 갑질 근절을 강조한 바도 있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대통령실에서 사회적 약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전문가다, 이런 이유를 설명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불거진 의혹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 갑질 방지라든지 약자 보호 뭐 이런 입법 활동을 해왔다면 그야말로 뭐 내로남불인 거죠. 근데 아직 확실하게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증언이라든지 보도에 나오는 증언이라든지 또 정황들을 보면 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저렇게 부인하는 거 보면 그게 무슨 갑질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갑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갑질이라는 것이 본인이 하는 사람, 갑질을 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갑질이냐라고 느끼는데 그 약자인 의뢰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갑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강선우 본인이 확실하게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일반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좌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객관적 정황을 보면 뭔가 그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사이에 이런 문제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좀 갈등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뭐 그것을 당하는 보좌진 입장에서는 갑질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짚어주셨지만 최근 강선우 의원실 보좌진이 5년간 46차례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4급 보좌관의 교체가 잦았다고 하는데 이 4급 보좌관이라고 한다면 의원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직급이고 의원과 가장 긴밀하게 또 소통하는 일도 많은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정치적 동반자라고까지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46명 정도가 교체된 것을 보고서 조금 많이 교체됐다. 아무래도 보좌진과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게 아니야. 뭐 이런 추정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면 제가 또 국회 사무처에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6급이었던 직원이 5급으로 갈 경우에는 또 이게 직급 변동에 따라서 면직 처리하고 다시 5급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승진한 케이스까지도 이 46명이 좀 들어갔을 수 있고요. 중복되는 경우는 일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강선우 의원실에서 6급으로 있는데 다른 의원실에서 5급으로 또는 4급으로 데려간다라고 한다면 또 그냥 이전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좌진의 의사에 의해서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관계는 강선우 의원이 좀 해명해야 될 것 같고 또 국민의힘이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또 이 부분을 좀 지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이 너무 많아서
강선호 의원실에 예를 들어서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또 이게 힘들어서 나가는 또 보좌진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좀 사실관계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있는 사태여서 입장을 잘 들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이 강선호 후보자가 이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또 다른 의혹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스톡옵션 주식 1만 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인데 이게 공직자가 신고해야 될 재산을 누락했을 경우에는 이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게 예. 스톡옵션 내용을 확실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가 우선 문제가 되겠죠. 예. 신고 대상인 그 스톡옵션을 누락했다면 당연히 그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고요. 혹시라도 왜 누락했느냐 하는 것이 그걸 밝혔을 때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냐, 신고를 안 했다 이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내용들을 보면 이것도 청문회에서 확실하게 좀 해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강선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일 때 바이오 기업의 감사로 남편이 재직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 그게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못 밝힌 건 아닌가, 안 밝힌 건 아닌가 이런 내용들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안 밝힌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신고 대상인데 안 했다면 그것이 법 위반이고 근데 만약에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것이 밝혔을 때 본인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못 예. 밝혔다, 안 밝혔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정도도 이것도 확실하게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야당을 물론이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와야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논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 그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한결인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한번 그것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좀 어렵겠대요. 이진숙 후보자요. 예, 특히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리고 뭐 지금 저렇게 보도되는 거 제기한 걸 보면은 그건 변명하기가 좀 어렵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다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베꼈느냐? 오타까지 베꼈다는 의혹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베꼈을 뿐만이 아니라 가로채기까지 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겁니다. 지금 이런 지경이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도 더 이상 엄호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솔직히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제자의 논문을 베꼈다 이것도 좀 비난받을 만하죠. 예. 근데 정말 가로챈 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말씀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예. 근데 좀 어렵겠네요라고 하는 발언에 굉장히 무게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청문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로 추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실력과 도덕성을 해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청문회 자리까지는 충분히 후보자의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후보자로 추천했는데 해명도 듣기 전에 낙마한다거나 이런다라고 한다면 또 본인이 앞으로 사회생활까지도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실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되겠다고 나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명도 좀 충분히 들어주는 청문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서 당시 논문을 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했던 국민검증단이 14일에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학계에서도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거 현재 여당에서 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논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저것은 과거 자신들이 했던 썼던 잣대를 그대로 쓰면 정말 국민들이 장치를 보기에 정말 저렇게 저 정도면 정치권 할만하다, 예. 정치인들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썼던 잣대는 그때는 야당일 때는 완전히 썼던 잣대를 여당일 때는 완전히 폐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은 좀 보기가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자 출신, 교수 출신은
논문이 문제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지금 무슨 뭐 검증 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요즘 카피킬러라고 그거 들이대서 딱 하면 예. 금방 나옵니다. 퍼센테이지로. 비율로 나오고 더더구나 제자가 쓴 논문을 그대로 거의 모든 자료를 그대로 썼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물론 검증이 필요합니다. 청문회 석상까지 가서 검증이 필요한데 이 문제는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제일 잘 아니까 이 문제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다른 장관도 아니고 바로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지휘 감독하고 근절하고 하는 그런 문제를 소관 부처가 바로 교육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함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자녀 유학 과정에서의 위법 정황도 의혹으로 제기된 만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참 부적격하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출범 하루 만에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저희 당원 당규 맨 앞장에 이러한 잘못을 그동안 저질렀고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단절하겠다라는 것을 새겨 넣을 것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도의 단절입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이란 단어를 쓰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과연 윤희숙 혁신위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지금 관측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가장 시급해야 한 일 중에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바로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단절이란 것이 당신은 뭐 예를 들어서 전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뭐 당연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도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대선 패배의 핵심적인 요인인데 그걸 지금까지 뭉개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윤희숙 위원장 얘기처럼 지금이라도 단절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절이란 게 말만 한다고 단절이 되는 건 아닌 것이고 예. 또 특히 그 문제를 당원 당규에 쓰겠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원 당규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우린 윤 대통령을 이제 단절한다 이렇게 쓰면 단절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결과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당원 당규에 이런 걸 넣는다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뭐 다짐의 그런 의미로서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당연 당규에 이렇게 명시를 한다는 게 어떤 다짐의 차원일 뿐이지 참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넣는 걸 최고도의 단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구속돼서 2번 구속된 대통령이 됐고 이제 회생이 불가능한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권위를 잃어버렸고 그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도 곧 구속될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원 당규에 단절한다, 사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늦은 조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최고의 조치라고 한다면 이것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이것도 문제다. 인적 쇄신 안 하겠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내란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범했는데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하나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뭐 공천이나 모든 관여에 있어서 꿀을 빨던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소신 있게 이를 비판했던 사람을 내부 총질이라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 청산이 없이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윤희숙 지금 혁신위원장이 과거 그래도 자신에게 항상 굉장히 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예. 이번에는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참 그 혁신위가 앞으로 어떤 여론을 만들어 나갈지 또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NBS 여론조사인데요. 2020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보수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70대 이상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 당연한 결과 예. 아닌가요? 지금 엄청나게 패배한 그런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서로 내부적으로 뭐 내부 갈등밖에 부각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집은 다 홀딱 불타버렸는데 이 집 주인이 누구냐, 뭐 집 문서는 어디 있냐, 예. 그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이런 비상한 사태가 있었을 때는 정말 외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라도 모셔오고 예. 이름도 바꾸고 뭐 색깔도 바꾸고 심지어 천막 당사도 치고 이래가면서 뭔가 반성하는 모습을 뭐 그 자체가 그냥 뭐 그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라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모습 보인 게 아니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뭐 누가 잘했느냐 못했냐 밖에 지금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 지지율 더 떨어지죠 이제 뭐. 그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저 어디 한 이대학 베테라도 저 여의도 광장 나가서 천막 당사 치고 예. 선풍기도 없이 우리 여기서 좀 반성하겠다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이런 모습 전혀 없이 서로 비난하는 모습밖에 안 보이니 지지율 저는 뭐 이거 10% 나온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더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오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 내에선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때도 당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낮진 않았다면서 당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것 아니냐 이런 자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낮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에선? 이게 과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했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신 어떤 지지 세력을 모았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 잘하는 걸 보면서 그것에 대한 경계감이 좀 허물어졌다라고 생각되고 또 국민의힘이 좀 변하겠지 이 대선까지 패배했으니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대로 계속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고 주가를 보더라도 2,500, 600선에서 있던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니까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니까 3,100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것들이 마치 비둘기 발목에 끈을 메꿔놨다가 이 끈이 풀리면서 날아가는 지금 형국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60대, 70대 또 국민의힘 지지자조차도 아 나라가 정상화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변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하는 차별적인 생각으로 국민의힘이 아마 회초리를 맡고 있는 것 같다 생각되고 이 분위기로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지사도 민주당으로 바뀔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도 품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지금 지지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홍은 계속되고 혁신은 삐걱대는 국민의힘의 상황이 지금 이 지지율에 반영이 된 거다. 이런 분석 들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